동네 민주주의의 길을 묻다. 장성훈입니다. 지역 살림을 맡길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 이제 투표는 국민의 표현 방식이자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거에서는 국민의 생각을 담은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이유에서 정책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책을 중요시하며 당선자의 공약을 잊지 않는 이른바 정책 선거. 올해 실시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성공 여부도 바로 정책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들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지방자치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총 5회에 걸쳐 각 정당 정책연구소 대표를 모시고 정당과 유권자 그리고 후보자들이 2018년 동시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소 김대식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여의도연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여의도연구원을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의도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여의도연구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 싱크탱크입니다. 95년도 창립되어서 벌써 이 횟수로는 23년째가 되는 이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세계적인 싱크탱크들과 다들 함께 교류하고 있고 정책 공약을 또 마련하고 있고 또 그러한 세계적인 싱크탱크들과 또 합동으로 또 함께 세미나도 열고 토론회도 열고 정책도 교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에 브랜드 가치에 걸맞게끔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기관이 여의도연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수 우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을 지금 하나하나 또 다듬고 그동안에 보수 우파가 부족했던 점 또 잘했던 점 이것을 종합적으로 또 검토해서 또 새롭게 나아가는 이런 방향의 토대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이 여의도연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연구원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정책과 공약 개발뿐만 아니라 뭐 정세 분석도 하시고 다양한 그 다른 나라와의 교류도 하시고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연구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여러 가지 여의도 연구원에 그 여론 정책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 국민들이 원하는 것 이런 현안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여론 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또 제시하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에 현재 116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53개 시, 군, 구 당협위원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회직만 해서 우리가 900명이 넘는 정책 보좌진이 있습니다. 또 300만 명이 넘는 이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가려운 부분을 또 긁어주는 그런 이 정책들도 함께 모색하면서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라는 슬로건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동네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이건 지방선거라는 것이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책들을 함께 고민하고 논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실제 우리 지방선거에서는 그 주민 생활과 관련된 공약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예. 자유한국당이 준비하고 있는 생활 밀착형 공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동네 민주주의 대표를 뽑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하나하고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권을 저에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달라. 그러나 저는 시기상조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한 최소한의 7, 8개월은 기다려보고 평가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정책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평가를 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또 여기에 걸맞게끔 대항을 하라는 그런 뜻의 큰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이 지금 현재 너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뭐 탄핵과 촛불의 이 과도함 또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건강한 발전을 좀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좌우의 형평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당리 당략을 넘어서자 뭐 이런 얘기가 핵심인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예. 그리고 내가 그리고 우리 동네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자. 이것이 지방선거에 가장 중요한 의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예. 것 같습니다. 예. 그 선거에서는 그 아젠다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각 정당마다 어떤 아젠다를 선정할 것인가에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지금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준비하시는 지방선거 핵심 아젠다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지방자치제도의 완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으로서의 권한과 재정, 이양이 필요한 것은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지역 특성에 맞도록 지방자치의 그 유형을 좀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3단계 행정구조 있잖아요. 읍면동이나 시군구를 좀 없애고 이게 2단계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훨씬 그 앞으로의 미래 정책이 있어서도 상당히 좀 용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2018년도 혁신 읍면동 사업 추진으로 200억 원을 이렇게 신규 편성을 해 놓은 거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나라들처럼 이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모습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 특성에 맞게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네의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도시형이냐 또 농어촌형이냐 이런 것을 나누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이렇게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연구원이 이 진정한 지방 분권을 위한 이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연구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지역 그 발전 어젠다 입장에서 보면은 뭐니 해도 저는 이 청년 실업 문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이런 것이 가장 저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700만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국가를 믿고 나라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또 생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그 당 대표와 함께 미국을 거쳐서 베트남 호치민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나가 베트남의 GDP 22%를 차지하고 수출을 500억 불을 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인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3,500명을 인원을 뽑는 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그 고용 창출을 16만 명 그리고 그 하청하고 있는 업체까지 합하면 30만 명을 넘는 이 고용 창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청년 실업률이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야를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 또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이런 일자리라든지 지역 재생 또는 인프라 투자 이런 그리고 노후 인프라 재건 이런 여러 가지 측면 그리고 이런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이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직도 지역 인프라가 미흡한 면이 많이 있지만은 지역 간에 이런 철도 고속도로를 좀 확충하고 교량, 배관망 등 노후 인프라 개선, 또 지진 등 이 재해재난 대비에도 더 많은 지금 투자가
필요하다. 또 지방 도시 구도심이나 비어 있는 산업단지 이런 재생, 또 국유지 개발과 도심 군공항 이전 확대 등의 지역 인프라 투자를 좀 확대할 그런 계획을 또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일자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어디서 창출해야 되느냐? 저는 국가가 창출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서민 중심주의와 시장 주도 경제를 원칙으로 해서 서민들의 민생을 좀 돌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담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원칙하에서 저소득층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우리는 하우 상박형의 서민 우선 복지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좀 드립니다. 예. 많은 아젠다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요약을 좀 해보면 그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 선거에서는 이제 국민의 의견이 얼마큼 잘 수렴되느냐 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까지 정책에 얼마나 잘 국민 의견이 반영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가 1년이 딱 이게 되는 시점이잖아요. 사실은 선거 기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1년 동안의 평가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쭉 진행되었던 선거에서 보면 공약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약이 무분별하게 남발된다라든지 그렇습니다. 헛공약이 제시된다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정책인지 좋은 공약인지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연구원은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정책의 생산과 정책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맞는 정책을 좀 수립하고 이를 제도하고 실행하고 또 그 성과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만 이제 오류와 착오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낭비와 비효율을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공약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이니까 우리 유권자들이죠. 유권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고 이 법령이나 재원 조달에 문제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실천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미니페스토 공약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원도 좋은 정책을 만들고 공약을 만들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 검증을 하고 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하나의 우리가 비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총괄적이고 또 포괄적인 그리고 실현 가능한 이런 정책 방안을 지금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제시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당의 아무리 이 진보 좌파의 정책도 우리가 국가를 이해하고 국민을 이해하면은 우리도 그거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고 좋은 조건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에게도 우리가 야당이 됐지만은 여당에게도 같은 어떤 국민의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제시했던 그 공약, 우리가 또 대선 때 했던 공약 두 개를 놓고 공통적인 공약부터 우리가 한번 토론회를 거쳐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여야가 협조해서 하자. 이렇게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는 국민들이 실현 가능한 이런 공약을 해야지 선거 때만 되면은 공약이 남발하고 헛공약, 빌공짜가 되는 이런 공약들이 남발해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워낙 또 훌륭한 분들이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하고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별 걱정을 안 하는데 얼마나 우리 동네에 얼마나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펴느냐 여기에 우리는 주안점을 두고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책 평가의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법과 재원 조달의 근거에서 실천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뭐 좋은 지적 중에 하나는 공약 제시 전이라도 외부 검증을 거쳐서 좋은 그 공약들에 대한 그 검증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씀도 지적해 주신 걸로 그래서 이해가 우리가 됩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는 각 시도별로 253개의 이제 우리 그 구역별로 전체의 지금 의견을 전부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실에 맞는 이 공약을 펼쳐서 정말 동네의 그 공약에 맞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어젠다 위원회, 비전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다 구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액션만 취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공약을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지역에 맞는 공약은 그 지역별로 우리가 배포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우리가 그 얘기 나누고 있는 핵심 주제는 정책 선거인데요. 사실 이 정책 선거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들자 뭐 이런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바른 선거 문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 선거를 이루기 위한 유권자, 정당, 후보자들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은 신보수의 가치를 높이 올린 정당입니다. 참 과거 낡은 보수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는 현재의 보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9년 동안에 보수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보수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신보수주에 맞는 구태의연한 인물보다는 그 지역의 토 세력이나 뭐 상습적으로 출마자들이나 이런 건 다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고 또 스토리가 있고 그 지역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을 발굴해서 선거에 출마시키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편 타당하고 저 사람이면은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 뽑아도 손색이 없겠다. 이럴 분들을 좀 인재 영입 차원에서 영입을 해서 출마를 시키겠다. 그리고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남의 비방보다는 정책적으로 자기 동네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 원칙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고 투명한 이 선진 선거 문화를 이루가는데 앞장설 겁니다. 제가 늘 어떤 곳에 가서 특강을 하고 강연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4만 불 시대를 앞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섰다. 그러면은 어디부터 변해야 되냐? 선거 문화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험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표가 오느냐? 일시적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이 참신한 선거 운동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지역 선거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데 이 첫걸음이 되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권자들도 각 정당의 인물과 공약, 선거 문화를 좀 잘 살펴서 지역의 참대 일꾼이 누군지 이걸 좀 정확하게 좀 봐줄 필요가 있다. 그러한 면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역대 뭐 공명선거, 참신한 선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선거가 끝나면은 너무너무 이 분열이 돼 있고 이런 것은 이번 선거만큼은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런 부분에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우리 대표자들을 뽑는 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선거 선진화에 밑거름이 돼주실 것을 우리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 자유한국당을 좀 대신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올바른 선거 문화도 결국은 이제 좋은 후보자들 개발하는 것, 발굴하는 것, 그리고 그 후보자들을 통해서 좋은 공약들을 만들어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뭐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별화된 정책 승부, 그 네거티브가 아니고 그렇죠. 차별화된 예. 정책 승부를 통해서 심판을 받겠다. 이게 예, 중요한 예, 의미인 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건 뭐 예, 예. 빼놓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아쉽지만 무슨 마지막 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선거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선거에 관심을 많이 가질 유권자들을 위해서 예. 당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기간 새로운 출발을 위해 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량을 바로 세우고 신보수 정당의 건재를 확인하는 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울러 참신한 후보, 지역 발전 공약, 그리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통해서 이 평가받고 또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하나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헌 문제를 지방선거에 덧붙이는 급조된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개헌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통일 시대를 또 대비를 해야 되고 권력 구조 또 인구의 변화 이 대한 충분한 의견과 논의를 통하고 모든 이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열린 정책,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좋은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 정말 그동안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많은 것이 미흡하고 부족하고 더 해초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건전한 여당이 있으면은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춰야지 이게 건강한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국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첫째, 우리 국가가 잘 돼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여당 그리고 건전한 야당이 서로가 하나의 국민들의 그 행복을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말 균형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정권은 민주당이 줬으니까 이번에 지방자치 부분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신다면은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100번, 1000번 반성하면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국민 곁으로 다가와서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의도 연구원 김대식 원장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현 정부에 대한 정책 평가로 규정하는 한편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핵심적인 선거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구체적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찾아갈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의 주인은 유권자입니다. 주인된 권리를 누리기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담긴 올바른 정책을 선택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가 다 함께 만드는 정책 선거가 뿌리내리길 기대해 봅니다. 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